들어가는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진 하나 살려고 하면 엔진은 어떤 엔진이 좋으냐부터 다 분석하지 않겠어요? 예. 나는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매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썼을 텐데 뭐 배를 만든다. 그러면 배에서 필요한 물건 그 구매 요구서는 누가 처음에 작성할까요? 어떤 뭐 철판, 어떤 파이프, 뭐 어떤 프렌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구매 요구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어느 부서에서 처음 작성하겠어요? 예를 들어 부서가 뭐 구매부가 있고 뭐 생산부가 있고 뭐 일반 관리부가 있고 설계부가 있고 뭐 인사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서에서 처음에 구매 요구서 작성되겠어요? 예? 예? 생산부서에서 뭐 어떻게 알아요? 철판, 그렇죠. 설계부서에서 하는 거, 설계부서에서. 이 집을 짓는다.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설계 도면 가지고 하는 거, 설계 도면 가지고.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구매 요구서 작성은 처음 누가 한다? 설계부서에서 나온 거, 설계부서에서. 설계부서에서. 설계부서에서 뭘 가지고? 설계 도면 가지고, 철판이 몇 장이 필요한지, 몇 밀짜리가 필요한지, 예. 그래서 생산관리 파트로 가면 생관 파트에 생산관리 파트가 주로 이제 경영학 공부해서 생산관리 공부 잘했거나 또는 인더스트리 엔지니어 산업공학 하는 애들이 되게 그 생산관리부서에 가 있는데 생산관리부서는 생산에 되는데 일정 스케줄링을 짜는데 언제 작업을 시작해서 이 작업이 언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이게 생산관리부서인데 생산관리부서에 가면 뭘 알 수 있어요? 요 자재가 언제 들어와야 되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배를 만든다. 배를 만드는데 엔진이 언제 들어와야 돼요? 그 엔진이 언제 들어와야 되는 시점을 아는 것은 생산관리 파트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엔진이 탑재된다 하면 그 엔진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그 시점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와야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얼타임이죠. 주문에서부터. 그러면 언제 주문하는 게 좋겠느냐. 어떤 배 기관 같은 경우면 1년 전에 주문을 해야 들어오는 경우일 것이고 철판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포스코 철판 대부분 쓰는데 3개월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포스코 철판 안 들어와요. 그럼 동네 스틸 강판 대리점에 가서는 금방 사올 수 있지만 누가 뭐 대기업 기업체가 뭐 대리점 가서 사오나요? 어디서 사와요? 다이렉트 사오, 다이렉트. 왜 다이렉트 사와요? 예, 대리점 사오면 훨씬 더 마진이 붙으니까 대리점은 안 사온다. 그러면 포항제철에다가 이런 철판 스펙 쫙 보내면 걔들이 3개월 전에 받아야 맞춰서 보내요. 물론 이제 내가 근무할 때는 3개월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 1개월이 되는지 15일이 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같은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일타임이 필요해요. 엔진이라고 하면 뭐 1년 전에 주문해야 된다. 배에 들어가는 HVAC라고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1년 반이 필요해요. 그러나 뭐 부산 파이프 같은 조그마한 회사의 파이프 갖다 쓰는 것은 뭐 1개월 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 프렌지에서 프렌지 갖다 쓴다 하면 프렌지는 뭐 15일 전에 그러면 고려 용접봉이라는 회사의 용접봉이 가장 잘 되는 용접봉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주문하면 바로 가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직 구매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항상 문서한다. 제안 요청서 우리가 를 작성하게 하고 제안서, 견적서 이런 뭐 견적서 이제 내게 하죠. 대개 우리가 물건 살 때 얼마에 너 어디 납품하겠냐 하고 하면 뭐 이런 거 단순한 예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루에 장갑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5,000명이 현장에 종업원이면 장갑을 이 다음날 안 써요. 빨아 쓰지도 않고 하루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5,000개 장갑이 필요해요. 그럼 장갑이 하나에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 살 때하고 예를 들어서 90원에 살 때하고 차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5,000개가 되는 것이고 한 번에 사올 때 하루 것이 사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물량을 사오는 거니까 견적을 내라 그래요. 너 장갑 스펙 이런 스펙의 장갑을 내라 하면 어떤 사람은 90원 내고 어떤 사람은 95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원 내면 똑같은 스펙이라고 하면 항상 뭐예요? 가격이 낮은 거를 결정하겠죠. 예. 근데 임예린이가 구매 담당자야. 지금 3개 업체에서 장갑에 대한 그 견적서를 받았어. 봉투를 뜯어보면 알죠. 뜯어보지 않아도 뭐 이렇게 비춰본다거나 또는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뉘앙스라 보면 이놈아가 100원 낼지 이놈이 90원 낼지 60원 되게 감 잡히죠. 근데 내가 김민정이한테 주고 싶어. 김민정 예린이가 민정이가 주고 싶어. 그러면 야 A 업체에서 지금 98원에 냈어. 너는 95원에 네가 내면 네가 당첨될 거네. 이 어떤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매 윤리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견적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매 담당 총괄 책임자 앞에서 봉투를 뜯어요. 봉투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사전에 뜯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매 담당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름의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죠. 내가 주고 싶은 놈한테 사실은 인사이드 정보를 흘리면 내가 주고 싶으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가가지고 구매 담당을 하게 되면 구매 담당은 좋은 부서예요. 구매 담당 뭐 수업 시간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 같이 근무할 때 어떤 그 친구는 이제 그 사람은 결혼을 2번 하는 걸 봤어요. 결혼을 회사 들어오기 전에 했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와서 또 하더라고. 2년쯤 있다가. 왜 또 했겠어요? 그때 뭐 제대로 못해서 2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담당 관리하는 그 업자, 그러니까 업자들이 한 300명 정도, 300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요? 300개 업체한테 어떻게 해요? 청첩장 보내겠죠. 그러면 그 당시 아마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부주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 월급이 30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씩 하면은 300만 원 들으면 30만 원짜리 10달 월급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임예린이 나중에 꼭 구매 부서에 근무를 해서 청첩을 다시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네 번째는 조직 구매자의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떤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직 구매자의 구매 목적은 대개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생산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서비스 과정에 투입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재판매 이런 목적 때문에 대개 조직 구매자가 구매를 한다. 거기 지금 표를 보면 구매 목적 3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직접적인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직접적인 구매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고 하는 정보 조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를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사용 목적인 것이고 제조업체가 생산 부품을 조달한다고 하면 뭐 그 예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컴퓨터 생산을 위해서 인텔사로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매하는 게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매 같은 경우는 구매 주체가 유통업체가 되는데 유통업체가 내가 사서 다시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하이마트가 판매를 위해서 컴퓨터를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부터 구매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판매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매자의 구매 유형은 거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단순 재구매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 형태가 단순 재구매 형태가 되고 수정 재구매는 그 어떤 조직 구매자가 가격이나 또 배송 조건 같은 것 갖다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련된 구매가 수정 재구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우리가 구매하는 신규 구매 형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 센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바잉 센터 이런 말 하는데 되게 구매 센터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구매 의사 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우리가 구매 센터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매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 센터다. 이 구매센터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표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가지 크게 조직 특성 관련 요인하고 구매 상황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특성 관련 요인의 2가지는 조직의 규모인데 대개 기업의 규모가 크면 당연히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요. 이제 구매 부서라고도 하고 구매센터라고 하는데 그 구매 부서의 규모는 좀 더 커진다.
의사결정에 집중할 정도,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이 부서나 지사에 분산되어 있게 되면 구매센터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매 상황에 대한 관련 요인과 관련해서 구매의 규모가 커지면 구매센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요. 제품이 복잡하면 당연히 그런 걸 잘 이해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구매센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요. 또 구매 경험과 관련해서 신규 구매가 많으면 또 신규 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집니다. 또 시간이 압박이 클수록 느긋하게 우리가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품목별로 다시 다 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 압박이 클수록 구매센터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자가 있어요. 제한자.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나 조직의 목표보다 원활한 달성을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제한하는. 아까 우리가 내가 대학 교실에도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뭘 처음에 제한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한하는 사람. 구매 담당자는 구매 부서에서 구매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매 담당자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우리 여기 지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요. 구매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사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일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직접 사용하는 구성을 갖다 우리가 사용자로 하는 것이고, 영향력 행사자는 실제로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향력 행사자고요. 의사 결정자는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